자, 또 이어서 해봅시다. 아까 799였나? 누군가? 수연이 맞나? 99번? 이거 봅시다. 자, 세점 A, B, C에 대해서 답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니까요. 자, 얘는 일단 식으로만 보면은 얘가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은 그림을 그리기는 힘들 거니까 P점을 A, B라고 놓겠습니다. P점을 A, B라고 놓고요. 여기다 넣어서 해보시겠죠. 그럼 AP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P제곱은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BP제곱은요, A제곱 더하기 B 플러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CP제곱은요, A-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다음 식을 만족한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AP제곱은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니까 BP제곱에서 2배 한 거에다 더해주면은 3A제곱 4A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제곱이랑 2B제곱이니까 또 3B제곱이죠. 3B제곱에 플러스 10B. 그 다음에 25랑 4 더해주니까 29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30B제곱이니까 3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3은 나중에 해주고 3B제곱 네, 플러스 6B인데 3 곱했으니까 18B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니까 3배 해주면 27이죠? 그럼 30 해주면 되겠죠? 30. 자, 그럼 뭐 다 없어지겠죠? 없앨 거는 다 없애주고, 다 넘기자고요. 그럼 10A, 그 다음에 10B랑 18B니까 마이너스 8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1인가? 기사님 왜 없니? 저기요? 숫자가 뭐 이상하다? 25에다가 2배를 안 해줬나? 25에다가 2배를 안 해줬네? 잠깐 20B도 여기도 2배를 안 해줬네? 그죠? 아하, 2배를 안 했어. 아, 망했어. 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2배를 안 했어. 그러면 2배 해주면 20B죠, 20B? 20B에다가 그 다음에 25니까 50이죠, 54? 54가 되겠지. 그 다음에 30P제곱이니까 이것도 확인해봐야지. 30P제곱이면은 30P제곱이면 나머지는 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항한 것만 계산을 또 해봅시다. 그러면 10A하고 플러스 2B하고 그 다음에 얘도 또 안 맞네? 54에서 30 빼면은 맞나? 맞구나. 그러면 24죠? 이꼴 빵이고 2로 나눠주니까 5A 더하기 B 더하기 12 나오겠죠? 그래서 A, B는 어차피 X좌표, Y좌표를 의미하는 거니까 바꿔서 다시 써주면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3번인가요? 803번 오시죠? 803번 주의 같이 봅시다. 자, 803번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림처럼 A점, B점, C점이 있고 10 이하의 자연수 AB에 대해서 10 이하의 자연수 AB죠. 거기에 대해서 점 A, B하고 점 B, C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든다.
이때 y축이 선분 AB를 m대n으로 내분하고 x축이 선분 AC를 m대n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됐죠. 그럼 나로 식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선분 AB를 m대n으로 내분한다. y축이 선분 AB를 m대n으로 내분한다. 그러면 y축이 선분 AB를 m대n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이 점을 뭐 P점이라고 하고, 그럼 x축이 선분 AC를 m대n으로 내분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Q점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P점에서는 Y좌표, 아니 X좌표죠? X좌표가 빵이죠? 그쵸? Y축이 내분하는 거니까 0, 뭐 네모 이런 형태 되겠죠. 그래서 선분 AB를 m대 n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m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이거 이용해서 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P점의 X좌표는 빵이죠. P점의 X좌표는 0, 1 될 테니까 m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bn 이렇게 되겠습니까? nb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그게 빵인 거죠? 그죠? 네, 그렇다면은 nb가 m이 될 테니까 b라는 것은 n분의 m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자, 다음에 q점의 y좌표, q점의 y좌표도 빵이 될 테니까요. 이도 마찬가지로 AC를 m대 n으로 내분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m, 여기가 n 이런 형태 되겠죠. 얘는 뭐 세모, 콤마, 빵 이런 형태 되겠죠. 그래서 Q점의 Y좌표를 기준으로 식을 세워본다면 m 플러스 n분의 그 다음에 mx2죠? 2m이죠. 그 다음에 nb 나오면 되겠죠? 자, 얘도 빵이죠. 그럼 nb는 마이너스 2m이죠? 그럼 b는 b가 왜 나오지? a죠? x좌표니까? 잠깐만, 뭐 잘못 본 걸까? 어디가 잘못됐지? P점의 X좌표 잘못됐나? P점의 X좌표니까 B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네. 얘가 X1, Y1, X2, Y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mx2 마이너스 m 플러스 nx1 이 될 테니까 a가 돼야겠죠? 여기가 a네. a였어. 그 다음에 q점의 y좌표, q점의 y좌표도 m대 n으로 내분이 되는 거니까 m 플러스 n분의 y좌표니까 얘도 마이너스 2m인가? 얘를 x1, x2, x2, y2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m이죠 얘가? 그죠? 네. 여기 잘못됐네. 자연수끼리가 해야 되는데 부호가 반대이면 안 되지.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nb가 2m이죠? 그럼 b는 n분의 2m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얘는 a라는 것은 n분의 m이고 b는 n분의 2m이니까
요거 대신에 A로 바꿔 써올 수 있겠죠. 그럼 B는 2A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B는 2A를 만족하는 12의 자연수의 순서쌍을 찾아주시면 되죠. 그쵸? 그러면 A가 AB의 순서쌍은 1, 2, 4, 3, 6, 4, 8, 5, 10 이렇게 5개가 나올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05번인가요? 805번 누구시죠? 수연이 되겠습니다. 805번. 네, 이거 바로 붙여가지고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패스.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괜찮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806번인가요? 806번? 806번 누구시죠? 태영이? 알겠습니다. 806번은 삼각형 ABC의 세변 AB, BC, C에 대해서 편 AB를 1대2로 내분, 편 BC를 1대3으로 내분, 편 C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각각의 변의 길이가 똑같이 내분된 점이 아니라서 얘는 무게중심이 같질 않아요. 원래 삼각형 ABC랑 따로따로 계산을 좀 해주시긴 해야 돼.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원래 삼각형 ABC의 좌표가 나와져 있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좌표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삼각형 ABC를 먼저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가 A고 B고 C일 때 얘를 x1, y1, x2, y2, x3, y3 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AB를 1대1로 내분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1대2로 내분하는 점, 이 점이 10,8이죠. 얘가 10,8. 그 다음에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이 점이 5,-3 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A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여기가 2,10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때 삼각형 무게중심을 G, A,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어차피 우리가 무게중심을 구할 때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의 값하고 y1, y2, y3의 합이 필요하죠. 그러면 식이 3개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연립해서 구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있는 식으로 표현을 좀 해볼까요? 10,8이라는 점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10,8이라는 점은 1대2로 내분한 점이니까 1 플러스 2분의 1 x2죠? 네, 플러스 2 x1 곱하기 x1,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x2 플러스 2 곱하기 y1, 그죠? 자, 그러면은 3을 곱해주면은 x2 2 곱하기 x1 더하기 x2가 30이죠. 2x1이라고 쓸까요? 그냥? 2x1. 그 다음에 x2 더하기 왜 x2가 여기 있니? y2죠. x2가 왜 여기 있어? y2죠. 1 곱하기 y2죠. 그래서 2y1 플러스 y2가 38에 24 이렇게 나오겠죠, 식이?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5,-3이라는 점은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x3 플러스 3 곱하기 x2 그 다음에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y3 3 곱하기 y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3x2 더하기 x3 얘가 4, 5, 20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3y2 더하기 y3 요거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나와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2로 또 내분점 공식에다 넣어준다면 CA니까 2대 3이죠. 2 플러스 3분의 2x1 플러스 3x3죠. 그 다음에 콤마 2 플러스 3분의 2y1 더하기 3y3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2x1 더하기 3x3 얘가 5, 2, 10이고요. 2y1 더하기 3y3 얘가 12 곱하기 60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 더해줄 건데 이렇게 3개, 총 6개의 식이죠. 6개의 식에서 보면은 x1이 지금 몇 개 있죠? x1이 4개 있죠. x2는 몇 개가 있죠? 응? 왜 개수가 안 맞니? x1이 4개, x2도 4개지? 그죠? x2도 4개, x3도 4개죠. 그쵸? 그러니까 4 곱하기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얘가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니까 60이죠. 그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값이 15가 나와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y1, y2, y3가 다 4개씩 있을 거예요. 4로 다 묶어주면은 y1, y2, y3 그래서 72죠? 72. 그러면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얼마 하면 되죠? 18인가요? 18. 자, 그럼 3으로 나눠주면 무게중심이죠? 3으로 나눠주니까 5,6이 되겠죠? 무게중심. 그래서 2개 더하니까 11 나눠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보시겠죠? 그럼 끝났나? 끝났네. 직방을 들어가 볼까요? 직방. 숙제는 평면좌표 1권 끝까지. 평면좌표 1권 끝까지. (217까지) 2월 11일 12시 까지. 자, 직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직방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우리가 1차 함수 할 때 다 배운 형태이긴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라고 얘기 안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y축이랑 평행한 직선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 아니면 다 함수의 형태일 테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y축이랑 평행한 형태의 직선들 x 이퀄 a 이런 형태의 직선들이죠. 2차 함수에서의 대칭 축의 형태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표현이죠. 점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형태. 이걸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원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에 접하는 직선을 표현할 때 기울기는 뭔지 모르니까 m이라고 놓고 특정한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에 놓으려면 이런 형태로 놔줘야 되죠.
맞습니까? y 콜 mx의 그래프를 기울기랑 상관없이 a, b라는 점을 지나려면 이 점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되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을 놓는다는 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라는 것의 정의 자체는, 기울기의 정의는 뭐예요? 기울기는 원래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하죠. 델타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변화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울기의 정의는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 기울기다. 그래서 이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가 뭐랑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탄젠트 세타,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크기, 그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와도 같은 의미죠. 왜냐하면 이제 직선이 이제 x축이랑 이루는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직선 위에 한 점에서 수선을 내려주면 직각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가 의미하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 길이의 비율, 즉 x의 증가량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의미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의 값과 같은 의미가 된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 기본적인 형태 용어고 이거 이용해서 해주시면 될 거고 각법엔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두 번째 보면 만약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일단 뭐부터 먼저 구해주면 돼요?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줘야죠. 두 점을 지난다 그러면 기울기부터 먼저 구한다. 그럼 기울기를 이제 구했으면은 뭐 해주면 됩니까? 두 점 중에서 아무 점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도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유형 3번 가볼까요? 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형태의 꼴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원래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지면 두 점이 주어진 것 같은 거라서 이제 기울기 구하고 y절편이 나와줬거나 x절편이 나와줬으면 그렇게 구해주면 되지만 아니면 이렇게 바로 식을 쓸 수 있죠. 그쵸?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변이 1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변이 1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5 이꼴로 빵이다. 여기서 x절편이랑 y절편을 구하려고 한다면 x랑 y만 남기고 넘겨서 이거를 5로 나눠줘야겠죠? 5로 나눠주면 5분의 3x 플러스 5분의 4y 얘가 1이 되겠죠? 그쵸? 우변을 1로 만들어주면 얘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없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역수를 취해주면 되죠. 3분의 5가 x절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역수 취해주면은 4분의 5가 또 y절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x절편이랑 y절편을 바로 또 구해줄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x에다 0 넣고 또 y에다 0 넣고 다 이항시켜서 또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x절편, y절편.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네 번째 것도 중학교 때 이미 아마 했을 겁니다. 그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어떤 경우에요? 세 직선에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세 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A점, B점, C점이죠. 그래서 AC를 AC의 기울기, BC의 기울기, AC의 기울기 세 개가 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지수를 또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도형의 넓이를 분할한다. 도형의 넓이를 분할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넓이를 2등분하는 형태이죠. 삼각형에서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떤 경우밖에 없죠? 문제에서 한 꼭지점을 대부분은 지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쵸? 한 꼭지점을 지나면 어디를 지나면 돼요? 그 마주보는 중점을 지날 때가 이 넓이가 2등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럼 뭐랑 똑같아? 중선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 직선 위에 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무게중심이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렇죠? 이거 또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때가 되겠죠? 두 대각선의 교점, 이 점을 지날 때가
어떻게 직선이 지나든 넓이가 이등분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때가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경우다. BC의 중점을 지난다. 체크해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38번 같은 경우는 둘 다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 해야 되니까 두 대각선의 교점을 둘 다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형태가 되겠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 그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다. 다른 거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수의 부호에 따른 직선의 기형도 이것도 중학교 때 다 한번 했었을 겁니다. 그죠? 부호에 따른 거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7번 보겠습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중요하죠. 직사방정식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과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스몰 d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써먹을 거예요. 가장 많이 써먹을 거다.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 얘는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직선이 있어요. 정점이라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 점, 특정한 점, 정해진 점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다음의 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직선이 어떤 점을 특정한 점을 지난대요. 특정한 점을 지난데 직선이 특정한 점을 지납니다. 수현이 직선이 몇 개 그려져요? 직선이 몇 개 그려져? 이 점을 지났는데 직선 몇 개 그려져? 많이 그려지죠. 그죠? 겁나게 많이 그려지잖아. 겁나게 많이 그려져요. 이 겁나게 많이 그려지는 직선을 표현하는 식이 바로 요 식이 되는 거예요. 요 식.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그게 바로 이 점이 될 거고요. 그럼 이 수많은 점들 중에서 하나로 정해지려면 또 다른 점이 하나 필요하면 되겠죠. 또 다른 점이 하나 여기 찍히면 이제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1번 직선과 2번 직선 1번 직선 플러스 k 곱하기 2번 직선 이런 형태로 씁니다. 이런 형태로 아시겠죠? 1번 직선 플러스 k 곱하기 2번 직선 이꼴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 거기다가 한 점이 더 추가로 주어진다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된다. 아시겠죠? 왜 하나로 결정이 되냐면 얘는 지금 A, B, C, A', B', C'은 다 그냥 숫자로 주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X, Y, 그 다음에 K 곱하기 뭐 X, Y 이런 식이죠. 그쵸? 그럼 거기에서 한 점이 주어지면 X, Y 대신에 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K를 구할 수 있지. 그럼 다시 원래 식에다 넣어주면은 직사의 방정식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그런 형태가 되겠죠. 한 점이 주어진다면 하나로 결정이 된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다음 직선의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k가 항등식이니까 각각이 0이 되면 되겠죠? 그쵸?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x모, y모 딱 하나의 점이 나오는데 그 점이 바로 뭐다?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을 지나는 한 점을 지나는 관계식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왜 또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다음 단원이 뭐죠? 원의 방정식이죠?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은 최소한 점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해요.
그쵸? 두 개가 필요합니다. 기울기, y절편, 미지수가 있듯이 원의 하나로 그려지려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하죠? 원이 하나로 그려지려면 최소한 몇 개? 3개. 3개죠. 그쵸? 3개. 3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원이 특정한 두 점을 지나는 원이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래. 두 원의 교점. 원 두 개는 주어졌어. 그럼 두 원의 교점은 몇 개가 생겨요? 두 개도 생길 수 있고 한 개도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의 원의 교점이 생길 수 있겠죠.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어요? 수현이? 예? 네?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가 있냐고. 어? 아니 자기 자신들 말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가 있어? 그쵸? 엄청나게 많죠? 얘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원이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원이 그려질 수도 있고 어디 가니? 그죠? 엄청나게 많은 원이 그려질 수 있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하나만 더 점이 주어진다면 원이 또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표현으로 쓴다고요. 얘가 1번 원이고 얘가 2번 원이라고 한다면 1번 원 플러스 k 곱하기 2번 원 이꼬르 빵 이렇게 쓴다고요. 얘가 뭘 의미한다고요? 이 두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표현하는 식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x, y 한 점이 주어지면 여기다 넣어주면 k 값이 정해지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특별하게 k가 이제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이랑 y제곱이 없어지면서 x, y에 관한 1차식이 나오고 그 1차 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 알겠습니까? 원의 방정식 할 때 다시 한번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 했고요. 여기서도 원래는 주어져요. 뭐 1번 직선, 2번 직선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죠. 원래는 교점을 찾아서 구할 수도 있어요. 응? 교점을 찾아서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분수로 아주 더럽게 나옵니다. 교점을 찾으려고 하면 시간 걸리게. 이걸 모르면은 뭐 일일이 이제 그 교점 구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분수가 아주 더럽게 나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 또 보겠습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활용. 그래서 아까도 이거 얘기했듯이 얘는 기울기 뭔지 모르고 특정한 한 점을 지나면 그 점으로 평행이동 시켜주는 식으로 쓰면 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1251번 뭐 52번 53번 뭐 54번 55번 다 얘는 요 m이 들어있는데 m으로 다 묶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m으로 묶어주면 y는 m x 플러스 3 플러스 1의 형태니까 얘는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 특정한 점을 지나는 거죠. 기울기는 m이면서 어떤 점을 지나야 돼? 마이너스 3,1로 평이동을 시킨 거니까 무조건 얘는 마이너스 3,1을 지나는 거지. 기울기랑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래프를 그려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시겠죠? 그럼 얘 한번 해볼까요? 1255번. 자, 그러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와 만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x축, y축 2,4니까 요정도 3,-1 요정도 3이니까 요정도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거 어떤 점을 지난다고요? 마3,1을 무조건 지나는 거죠? 마3,1 마3,1이니까 이 정도라고 해봅시다. 자, 이거 마3,1을 지난 직선이에요. 그럼 삼각형하고 만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A점을 취할 때가 기울기가 최대가 될 거고 B점을 취할 때가 기울기가 최소일 때가 되겠죠. 그럼 요 점 사이에 기울기가 있을 때는 삼각형하고 만나고 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기울기가 만들어지면 이 삼각형이랑 만나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되시겠죠? 뭐 그냥 해볼까? 이때 M 기울기 얼마죠? X가 5만큼 증가할 때 Y는 3만큼 증가했죠? 5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6만큼 증가할 때 2만큼 감소했죠? 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3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 삼각형이랑 안 만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됐으면 다른 것도 해봅시다.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유형 9번. 아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연관 지어서 같이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직선이죠. 1번 직선, 2번 직선입니다. 1번 직선에다가 플러스 k 곱하기 2번 직선 이코르 빵의 형태죠. 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 1번 직선과 2번 직선,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이 생길 텐데 아까는 그냥 정해진 점이었죠? 1번 직선과 2번 직선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하나만 생길 수 있죠. 뭐 여러 개도 생길 수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그냥 한 점에서 만나겠죠.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놓는다 이거죠. 1번 직선 플러스 k 곱하기 2번 직선 이퀄 빵이 이 1번과 2번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직선을 의미하는 식이 바로 이거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점은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두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교점을 찾아서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험에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이 교점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아주 분수로 뭐 드럽게 나옵니다. 뭐 17분의 뭐 13, 뭐 11분의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은 그지 같은 경우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한번 볼까요? 유형 10번으로 가봅시다. 자, 유형 10번. 두 직선이 평행한 거, 수직인 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다 했어요. 평행이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겠죠. 기울기의 비율은 같고 y절편의 비율은 다르고 일치하는 경우는 다 똑같으면 되고 수직인 경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것도 이용해줄 수 있지만 AA' 플러스 BB' 이퀄 빵 이걸 쓰는 게 편리한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AA' 플러스 BB' 0인 거랑 M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인 거 둘 다 알고 계셔야 편리하게 또 쓸 수 있다. 상황에 맞춰서 일반형일 때나 아니면 표준형일 때. 뭐 얘도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1번은 수직 조건, 평행 조건 이용해 주면 되고요. 유형 12번 손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죠. 수직 이등분선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중점 조건하고 수직인 직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게 수직이니까요. 그렇죠?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자, 요거는 나중에 그 도형의 이동 할 때도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할 때도 이 두 가지 이용할 거예요. 중점 조건이랑 수직 조건 두 가지 이용해서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도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은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할 때도 필요하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할 때도 필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거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세요. 앞에서 전과좌표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전과좌표 할 때도 특정한 두 점 사이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의미하는 자체 방정식이 바로 수직 이등분선이었죠. 그쵸? 네, 그것도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유형 13번 세 직선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였죠.